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진안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안문석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진안군정을 이끄는 데 가장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의 송영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의 이항로 후보입니다. 기호 5번 이항로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로 후보입니다. 예, 기호 2번 이명로 후보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개별 질문과 공통질문, 후보자 검증 질문, 그리고 집중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집중토론은 정책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정책토론은 질문 기회를 갖는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3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 집중 토론 시 질문과 답변도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 시간은 정면의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좌석과 질문, 답변 순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영선 후보가 먼저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군민 여러분, 송영선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꺼내기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5월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지도자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 우리 국민들을 결집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계파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천 면접신자를 거부한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묻지마 공천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계파 정치를 심판하고 농민운동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기호 4번 송영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항로 후보입니다. 군민 여러분, 진안 군수 후보 기호 5번 이항로입니다. 저 이항로는 진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농촌 지도사를 거쳐 진안 읍장, 부기면장, 주천면장 등 38년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저는 선거 때만 나타나는 철새가 아닙니다. 저는 본토백입니다.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살 사람입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당락을 떠나서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10만이 넘던 인구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관공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경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항로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서 되찾아오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명로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안이 참으로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세정자립도 10%, 인구 3만도 안 되는 산골로 전락했습니다. 어찌할까요? 바꿔야 합니다.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부터 국장, 청장도 했고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경제청장도 했습니다. 중앙에 가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하여 예산을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저는 지역발전 전문가입니다.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힐링, 연수, 관광으로 진안을 살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위원 이명로가 진안을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들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먼저 무소속의 이항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상당히 성과를 내면서 다른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진안이 마을 만들기 원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만 해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마을 만들기 잘해서 로컬푸드 등 농가소득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완주군이 우리보다 먼저 선점해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축제를 가급적 전 마을로 확대해서 진안군은 1년 내내 마을 축제 중이라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사 일촌 등 자미계련 확실히 해서 농과 소득과 연결시켜 텃밭 농사만 해도 돈벌이가 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마을 만들기는 진안이 원조입니다. 원조다운 자존심 찾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명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이 홍보를 위해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죠. 진안군도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 있고 또 극에서 소개된 홍삼, 애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더 잘 관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진안의 주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보면은 마이산 벚꽃길, 또 탑사, 북이 메타세콰이어길, 용담호 주변, 그리고 운이람 반이람 등과 같이 인공으로 돈 들여 만든 세트장이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 자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촬영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탐방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촬영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촬영 현장을 볼 수 있고 같은 장소에서 사진도 찍고 드라마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볼 수 있는 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관리보다는 홍보와 사람이 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소속의 송영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발로 지금 농촌이 위기를 겪고 있죠. 최근에 진안군에서는 영지버섯을 특작물로 개발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갖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기간 동안 소득 장목과 특화 장목을 육성 보급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중요한 군정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영지버섯도 그중에 중요한 특화 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지금도 중국산 저가 영지가 들어와서 영지버섯 농가들의 시름이 큽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영지버섯의 가공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더해서 가공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금 수출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의 수출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의 주요 생산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진안 인삼의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진안 하면 홍삼이 떠오를 정도로 홍삼은 이제 진안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안 홍삼은 인삼공사 제품에 비해서 지명도가 떨어지고 또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 홍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진안 홍삼 생산업체를 보면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 제조업체들은 스스로 마케팅이나 매장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표준화와 안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정관장 등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외국 오렌지 브랜드인 선키스트처럼 지난해 홍삼 제품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단일 브랜드화하고 각 제조업체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에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홍삼연구소와 연계해서 사포닌 등 제품의 주요 성분을 표준화해 상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포닌 등 주요 성분이 요구 기준에 미달되면 과감히 폐기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는 송영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진안 홍삼은 해발 400고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사포닌 함량이 평균 7.2% 많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제품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 매장 그리고 홍삼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농가와 계약재배, 수매 그리고 인삼 농협과의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수출 시장 개척 그리고 국내 시장의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농가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항로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네. 진안 홍삼의 우수성은 알고 있으나 인지도, 지명도 등에 의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관장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저 이항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명인홍삼 만들어야 합니다. 진안에는 전국 유일의 홍삼 명인이 계십니다. 전통 방식으로 홍삼을 제조하는 명인 노하우를 담은 홍삼을 만들어 협동조합 체제 등으로 운영해서 인삼 재배 및 가공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원료삼 확보도 문제입니다. 진안삼 우수성을 보장받는 인삼 지리적 표시대 등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아닙니다. 정관장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이항로가 하겠습니다. 명인홍삼 만들어내고 진안 인삼 지리적 표시 등록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선이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2가지 이내에서 추진 시기와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제시는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영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진안 마이산을 진안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농업, 복지, 교육, 문화, 예술 5가지의 공약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약 수는 30여 개인데요. 이것을 1530 공약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마이산에 오는 관광객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여기에 투자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스파 그리고 산약초타운이 완공됐고 2015년도에면 마이돈 테마파크 그리고 로컬 푸드 직매장, 농가 내수탈원 이런 것들이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200만 명을 넘기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로 후보 공약 제시 바랍니다. 네. 진안 군민이 가장 바라는 지역 의제는 마이산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겁니다. 첫째, 저는 마이산을 국제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만의 보물인 마이산은 보는 거리와 각도 방향에 따라 그 모양과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야기거리를 담아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주산인 북이산을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북이산 정상의 천문대 설치와 호수 주변의 개구리 박물관 등을 시설하여 밤과 낮의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기 내 국민소득을 2배로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대다수 농가의 자급 형태의 농사에서 돈 버는 농사로 바꾸어드리겠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면 제가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명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가 진안을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인구 5만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 5천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6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어르신, 영세농, 귀농인이 판매 걱정 안 하고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 검은깨, 블랙베리, 흑미 등 검정색 식품을 특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공 판매와 축제와 농산물을 연계하여 6차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 열려있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진안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집중 토론 순서로 후보들이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모두 3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도 답변을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항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하면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제 공약인 농사만 지으세요 다 팔아드리겠습니다에 동의하시죠? 예, 농사만 짓고 다 팔아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또 지금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판매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농가 소득 증대와 소득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식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판매, 가공, 유통, 축제 등과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 판매 등은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농사의 재배 면적과 작목 개발, 농업기술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관리해 나가려면은 농촌의 현실, 농업의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텃밭 농사를 하신 저소득 농업인의 농산물은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이항로 후보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농사만 지으세요 다 팔아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다 팔아드리는 건지 저는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다음 질문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장을 많이 봐서 잘 압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예산 5천억, 인구 5만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그간의 추세를 보면 진안군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도 예산은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인구 2만 7천에 예산 3천억입니다. 1인당 1,100만 원이죠. 근데 인구 5만에 예산 5천억이면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어떤 형편인지, 인구는 어떻게 늘릴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약 3천억, 그래서 2천억, 5천억 시대를 열려면은 약 2천억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4년 내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간 13.7%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5천억 달성은 곧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5만에 대해서는 10년 내 달성하려면 6.4% 연간 성장해야 되고요. 또 4년 내는 16.8% 달성해야 됩니다. 이학로 후보님의 소득 2배는 19%씩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숫자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인구 5만에 예산 5천억이면 국민들을 예산을 많이 따오는구나 이렇게 현혹시킨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그 현혹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3천억 시대고요. 지방자치 인구가 많아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진안도 예산을 5천억 시대를 열어서 복지 등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예,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송영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산을 세계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 진안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송영선 후보께서는 8년간 마이산을 보물산으로 만들지 못하다가 이제 3선 도전의 공약으로 마이산을 보물산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3선이 되시면 아토피 엑스포를 추진하시겠다고 전번 토론에 대답하셨습니다. 8년간 추진 못했는데 4년 안에 아토피 엑스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도립공원이었습니다. 도립공원인데 도에서는 절대 투자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한주 지사께서 동부권 개발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년에 50억씩 10년간 5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마이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우리 자체 자금을 좀 더 플러스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토피 엑스포는 8년이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아토피의 정책화를 해냈고 이것은 2010년도 공약을 걸었던 것이기 때문에 4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지금 환경부하고 에코에듀 센터를 운영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토피 엑스포를 기획을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명로 후보께서 다른 두 분께 질문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학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22일 토론회에서 농가소득 2배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우리 진안군 농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더군요. 그러면 그 후에 진안의 지역 내 총생산이 얼마인지, 현재 진안 군민당 소득은 얼마이며 농가 평균 소득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숫자로만 가지고 이 탁상 행정, 저는 현장 행정을 했지 탁상 행정 안 했습니다. 그것은 탁상 행정이 아니고요. 진안군에 정말로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진안군에 1인당 총 생산액이 2,400만 원이라면요. 농민 총 생산액은 1,3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농가 소득이 연 얼마냐? 이 수치 저 일선에 읍면장하면서 농가 소득 계산해 보라고 군에서 지시 받아서 해봤습니다만 농가 소득 계산할 수 없습니다. 농가들이 제대로 얘기 안 합니다. 소득이 많은 농가는 세금 많이 나올 게면 감추고 없는 농가는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안 합니다. 어떤 잣대로 계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그 자급 형태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돈 버는 농사로 바꿔줘야 할 것이냐. 이런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수치 얼마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2배를 만든다는 건데 뭘 2배로 만든다는 건지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질문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민당 소득은 약 2013년 기준으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 아까 반절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가 평균 소득도 약 3,500만 원 정도 1인당 총 생산액을 얘기한 겁니다.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구당 인구가 한 2.2명 된다고 볼 적에 약 1,60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놓고 2배로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못 사니까 2배로 잘 살게 하겠다. 이거야말로 빈 공약이고 그럼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양로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농사만 지면 다 팔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텃밭 농민들이 만든 것까지 다 팔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는 농식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생산, 판매, 가공, 유통, 축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팔아주실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만약 군수가 되면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 방식으로 세일즈 군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돼도 우리 이명루 후보께서는 농산물 다 팔아주실 걸로 믿고 제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가면 농사만 지으면 다 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 저소득 농민들의 한숨소리입니다. 텃밭 농사만 지어서 돈이 되는 농사를 해주려면 우선 팔아줘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파냐면 품목을 정해서 올해는 어떤 품목은 텃밭 농사든 전답이든 어디에 재배해도 그 품목을 재배해서 규격 상자에 담아서 마을 해관에다만 내놓으면 실에다가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품목을 정해서 일단 파는 걸 시행하고요. 마이산 개발해서 많은 외지인이 오게 만들고 진안 재래시장을 반드시 진안산 농특산물 시장으로 바꾸고 토요 주말장터를 위해서 7일장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어요. 송영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송영선 후보는 그 정책을 보면은 공약을 보면은 컨벤션 센터, 힐링 리조트, 농가 레스토랑, 유기농업관, 전기 자동차길 등과 같은 건설 공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현실을 보면은 에코 에듀센터를 비롯해서 진안시장 등 실패한 건축 건설 사업이 많았고 이것들이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건설 공약 남발보다는 우선 이들의 운영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송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건설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억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컨벤션은 지금 다른 지역에 거의 다 예술회관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만 그게 없어서 이거는 국민종합회관으로 해서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겠다는 얘기고요. 리조트는 이것은 군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인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면 땅 주인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미
저희들이 설정해 놓고 있고 얘기를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송영선 후보께서 질문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명로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는 진안의 농업을 2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업농,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전업농과 그리고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쪽의 중소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2바퀴 전략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로 후보께서는 이 대규모 외국 계열 식품 회사를 유치를 해서 통합 마케팅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한 가지 묻고요. 이 모두 얘기하는 것이 탁상 행정의 습성에서 반영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탁상 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탁상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 한 1년 동안 제 2발로 농촌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지난해 현실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알고 있다. 지난해 오래 산다고 해서 지난해 현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밝은 눈으로 현장을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업농업 그리고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전업농업을 통해서 올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농이랄지 고령농, 여성농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도 저는 앞으로 보조금 그 자체를 지원형 보조금과 아니면은 나머지는 투자형 보조금으로 나눠서 지원형 보조금은 고령농, 여성농 등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후보님, 나머지는 전업농, 투자형 후보님, 자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제 것은 2번째 질문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산자인 농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차고 네. 식품회사나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2차입니다. 생산을 어떻게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2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생산해 놓으면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파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고추 시장을 가보면은 그 자리에서 6,000원짜리 고추가 6,500원으로 상인들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농식품 회사들을 유치함으로써 그 회사들이 뭘 가지고 식품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진안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은 더 안심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식품 회사 유치는 저는 우리 진안 지역에서 꼭 필요한 대상 사업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생산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보호 대책이 안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3번째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양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CBS 토론회에서 정책적인 준비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유권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군수가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것, 또 객관적인 현실에 입각해서 데이터에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명로 후보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없이 2배로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이양로 후보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난해 농업이 지금 영세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세농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질문을 해주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영세농을 보호할까 이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농업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수치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 중요한 정책을 얘기하는데 수치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뭘 중요히 여기고 뭘 바라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치요? 지금 농업을 놓고 보면 농업 소득이 거의 없거나 1,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야만 농가 소득이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이명록 후보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난 군의 농업소득을 전업농 육성으로 해서 농업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5천만 원 농가 10명 올리는 거하고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농가 65%를 올리는 거하고 어디가 소득 2배로 빨리 오르겠습니까? 이건 국민 여러분 유권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영세농이요? 농사만 지으면 팔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든 무엇이든 돈 버는 농업을 해줘야 합니다. 예. 이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마이산 관광 명소 육성 방안입니다. 마이산은 세계 여행 안내서인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체류형이 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산을 좀 더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산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특성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마저 인정받은 산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관찰하고 탐색, 탐구하는 관광지로의 특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이산 하나만으로 진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의 산악, 레저, 휴양, 연수, 교육 등 연계 가능한 관광지와 연계성을 강화해서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해볼거리가 있어야 되므로 이러한 관련 시설도 정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관찰하고 탐색하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마이산 관광 명소화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에는 송영선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앞서 마이산을 진안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보물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마이산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투자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삼 스파와 산약초타운은 건립이 됐고 2015년도까지는 마이돈 테마파크, 노칼푸드 직매장 그리고 농가 레스토랑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기 내 남부마이산과 북부마이산의 상가들을 주차장 쪽으로 내리고 주차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되어 있는 지금 상가는 곤충 생태관, 유기농 농업관, 또 가마터, 찜질방, 관광, 호텔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리조트는 지금 업자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얘기가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땅 문제만 해결이 되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항록 후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마이 가진 보물 마이산을 스쳐 지나가고 쓰레기만 버리는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우리 다 같이 안타깝고 반성해야 합니다. 남부, 북부 시설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난해 보물 마이산은 보는 거리와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 그 모양과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야기거리를 담아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주산은 북이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북이산을 개발해야 합니다. 먼저 그 북이산을 개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밤에 별 보고 갈 수 있는 정상이 천문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홍이 호수 보면 저수지가 한반도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박물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난해 개구리 박물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방관화재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운장산, 용담호 등과 연계하면 물론 천반산, 구봉산, 내봉산 등 지역 관광 자원을 종합 벨트화하여 정말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만들지 않으면 지난해 미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국내 100개 골짜기의 유기농밸리를 조성해서 농촌 경쟁력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과의 차별화, 체계적인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유기농밸리는 20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고 생산품은 56개 이 품목이 생산되고 있어서 이거는 학교급식과 직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차 마이산에 들어서는 6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유기농밸리의 100의 상징인 오가진이라고 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20개소에서 100여 가지의 품목이 이렇게 생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정보와 판매를 위한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요. 또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또 생산, 판매,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기 위한 병원, 학교, 공공급식 판매와 안정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항로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진안의 장점인 청정, 진안, 고온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 경쟁력 측면과 청정, 진안을 지키는 측면에서 유기농업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로는 나열하지만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생산량 감소와 소득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비용을 보전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담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후 용담댐 부근 주민과 협의를 통해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선택이 중요합니다. 판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여 진안 상품을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예. 어느 상품이든 진안에서 생산된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명로 후보입니다. 예, 유기농으로 우리 진안 농업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검토해볼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기존 관습농업을 해온 토지를 말이죠.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려면은 단연간의 토질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토질 개선 기간 동안 소출량이 감소되고 그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보존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간 소득 보존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안 내 마을은 모두 약 300개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100곳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직 저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유기농 재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고령 농가가 많아서 새로운 유기농 기술 습득의 어려움, 그래서 농가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랭지 유기농 제품으로서의 특징 홍보와 브랜드화를 함으로써 유기농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진안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7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도 하고 보충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항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명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번번이 중앙에 인맥이 많아 인맥을 이용하여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현 행정이 인맥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고 인맥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입니까? 지금 중앙부처 예산 따오는 게 군수의 책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못 따오면 군수 자질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 체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겠죠. 물론 중앙에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공모제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중요도나 이런 그 가치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게 크고요. 그런데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따온다는 너무 큰 이슈를 걸은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인맥을 중시하는 후보께서는 당선되시면 군정도 인맥 위주로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맥 위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행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와 설명 기회 등을 잘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지 무슨 인맥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 공모사업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서 누구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야만 그러죠. 못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명 인맥이 없다고 정보 제가 파악을 답변 못 하는 드릴 시간 거냐고요. 아니겠습니까? 정보 파악이라는 것도 예산철에 가보면은 기획예산처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이나 사무관 한번 만나려면은 중앙부처 국장들도 굉장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인맥을 통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좋은 정보와 또 설명 기회 등을 가짐으로써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죠. 물론 공모사업이나 예비 타당성이나 다 인맥을 동원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데 이명록 후보만이 마치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것처럼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그런 관폐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니죠.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후보님께서도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세월호 사태 같은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전직 공무원들끼리 다 내놔야 굴이 가고 이리 오고 보험도 그리 가고 이리 가고 기초가 다 무너진 것이 인맥 아닙니까? 인맥보다는 정말 어떤 인간관계력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거죠. 인맥 혼자만의 인맥이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군수되면 진안 국민 모두가 인맥일 수 있습니다. 군수 혼자 팔방미인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인간관계 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진안 국민 15만 국민이 나서서 인맥을 통원하면 한 개인의 인맥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맥을 동원하고 군수로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맥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제가 주장한 인맥을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5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해주셔야지. 어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라는 것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음엔 송영선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지역 화합이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중심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떨어지면 모든 게 나무 탓이라 해서는 안 되지요. 군민은 왜 공천에서 재심까지 신청했는데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공약을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번 토론회 때 당선되시면 복당은 하실 거냐는 질문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있는 한 복당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쾌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부도덕함도 있습니다. 공천에 떨어진 거. 왜냐하면 제가 같이 근무를 하는 비서실을 잘 관리를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3개월 이상 했고 또 검찰에서 저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한 그것을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중앙당 심사 기준이 5가지인데 자기 비리, 친인척 비리, 그리고 탈당 여부, 또 음주운전 사실, 성추행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벗어난 그런 기준에다 두어가지고 공천을 탈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복당을 안 하신다고 하면서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하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가 어찌 보면 저는 계모가 들어와서 전실 자식인 사람을 알겠습니다. 완전히 몰아낸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다음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이명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명노 후보께서는 4대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께 물어보시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좀 품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한테 4대강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 부서에 근무했으니까 잘되면 뭐고 잘못되면 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품성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도자는. 대통령한테 물어보라? 그거 안 되죠. 자, 시간이 끝나서요. 이명로 후보께 7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거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4대강에 대해서 제가 기한을 했거나 그 추진의 중심에 있었더라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니, 기한과 중심이 아니라. 답변 시간입니다. 농사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고추를 심었는지 보리를 심었는지 보리를 심으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밭을 맨 농부가 있었습니다. 고추 농사가 나중에 잘 됐는지 보리 농사를 지은 게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을 기한하고 결정한 사람한테 물어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한때 제가 이름이 이명로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두자가 같아가지고 저하고 무슨 사촌간이니 한 집안이 얘기가 나왔고 우리 여기 이항로 후보하고도 지금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4대강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과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항로 후보에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이항로 후보께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서실장으로 오랫동안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혹시 차명계좌를 가지고 운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압니다. 임수진 군수 재임 11년 없었다면 동안 좋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없었다면 11년 좋습니다. 동안 없었다면 제가 주도권을 신문 방송에 제가 주도권을 가질 때 사회자께서 제지해 난 적이 없습니다. 11년 동안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제시해 보십시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질문을 안 들으시려면 질문하지 말아야죠. 인사에 대한 원칙과 지도자는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인데 만약에 송영선 군수님과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우리 이항로 후보께서 군수가 되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그 인사 원칙이랄지 자기 철학이랄지 행동 기준이랄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원칙과 기준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듯이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공직사회가 우선 공정해져야 합니다.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이 인사입니다. 공무원 인사. 원칙과 기준을 무시했을 때 거기서부터 공정사회가 깨지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깨지고 사회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 첫째는 인사 승진은 예고제를 분명히 실시해야 합니다. 기준 분명히 행정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분을 줄 알아야 잘 이해가 됩니다. 그것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송영선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좀 인정하신 것은 지난 토론회보다 진일보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에게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돈과 자녀 혼사 때 들어온 축의금을 왜 자기 통장이나 부인 통장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그 많은 돈을 관리하도록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그 검찰 조사에서 저희 아들 두 사람 결혼할 때 우리 비서실장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준 적도 있고요. 예. 또 제가 농협에서 대출을 해서 준 적도 있고 이게 소명이 돼서 제가 소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쨌든 우리 송 후보님의 돈이고 비서실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를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차명계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그걸 알았다면 그것이 위법으로 나타나는 이상 제가 가만히 자기 있겠습니까? 자신의 돈을 자기 통장이 아닌 가족이나 자기 통장이 아닌 타인에게 줘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일반적으로요. 그럼 질문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시에 탈당계를 냈는데 탈당 처리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탈당계를 냈는데도 탈당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가 그 당시에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중앙당에서 탈당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저는 탈당계만 내면은 그것이 처리되는 걸로 알고 무소속을 출마했고 그것이 어디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이 파악이 안 돼서 무소속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무소속 출마를 해서 그 당시에 당선됐더라면 탈당이 안 된 상태에서 당선되면은 저는 당선 무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한 그거는 제 군수가 잘못이 아니죠. 아니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아니 왜냐하면 탈당 처리는 중앙당에서 해야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탈당 사실을 확인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해야지요. 어떻게 탈당계를 내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탈당이 안 됐는지 여부를 알지 않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탈당이 안 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갖고 당선됐다면 당선 무효 사태가 왔으리라고 생각이 이 후보님 묻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를 하는데요. 예. 민원 서류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죠.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신청하죠. 그럼 처리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가지고 다음 행동을 하셔야죠. 처리는 관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관계자가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탈당계 내놓고 탈당 여부를 확인하는 당원이 있어요? 일반 당원이라면 모르죠. 그러나 공직선거에 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탈당 확인서를 받아다가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탈당 그럼 됐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다 끝나서요. 이번에는 이제 송영선 후보께서 7분 동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명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12억 3,4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산신고에 6억 700만 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2년 사이에 6억 2,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연간 생활비가 3억 1,3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한 달에 2,600만 원 이상을 소진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선거 비용으로 들어간 게 아닌지 또 한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총선 때 시가 9억 가는 21평 강남 아파트를 4억에 급하게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판 적은 없습니다. 제가 2개 다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선거에 공식 선거 자금만 하더라도 그 당시 2억 2천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자식들도 키우고 제가 살림살이가 2군데가 됐고 또 선거에 져가지고 자식들까지도 여러 가지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사에 생겼습니다. 살림살이를 2군데 다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소득을 할 수 있는 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재산이 저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아파트를 팔았느니 그런 헛소문을 이런 공중파에서 이렇게 헛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지. 있다는 거고요. 안 팔았으면 되는 거고. 아예 안 팔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 같은 시골에서 한 달 평균 2,6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썼다. 아무리 그게 내가 생활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거 자금에도 들어갔고 자, 아들들이 제가 타인에게 돈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개인 재산이 아니 줄어든 걸 빌려줬다면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재산 목록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려준 것이 여기서 누락됐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 법적으로 잘 물어봤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재산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지 그 재산 변동 상태 전체를 그렇지 않아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무, 은행 또 보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재산 신고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하면 빌려준 돈이 누락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중파에서 정말로 물론 자질 검증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 좋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명록 후보는 정말 공무원 하면서 한치도 부끄러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록 후보가 근무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익산 국토관리청도 하고 서울 국토관리청도 하고 또 세종시에 관련된 그런 청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명록 후보의 재산 목록을 보면 대전 서구에도 재산이 있고 또 김제 봉담에도 이 전이 있고 구례 산동에도 대지가 있고 전주 효자동에도 있고 완주 상관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직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저는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전 있고 뭐 효자동에 있고 어디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아버지께서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들을 자식들에게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어가지고 자식들에게 공유 지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8분의 1 내지는 5분의 1씩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땅도 아닌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을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인정할게요. 예, 예를 들어서 공유 지분으로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구례 산동에 있는 대지 여기 8.8%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산동이
온천 휴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동양에 계시고 저희 둘째 형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둘째 형이 그 땅을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경제 활동의 하나였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한약을 하셔가지고 돈이 좀 있으시니까 우리 둘째 형님하고 해가지고 그 땅을 샀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리고요, 공교롭게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니 저 잠깐만요. 뒷조사 제가 하는 주도하는 시간에 거니까 정말로 정책과 제가 주도한다니까요? 진안을 위한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그런 조사를 하고 제가 있습니까? 주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이양로 후보님께 묻겠는데요.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양로 후보께서 사무관으로 계실 때 영농조합법인의 부인명으로 이 보조금 받고 한 것도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누 앞으로 받았죠? 지금 우리 영농법인에다가 보조금 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런 걸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좀 솔직하니. 아닙니다. 영농법인의 구성 조건을 보면 이사를 구성해 5명 이상 이사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사로 들어가 있는 부인 명의로 안 받아가고 그냥 가라로 넣었다는 건지. 아니죠. 영농법인 대표가 받아서 그 대표가 운영하는 거지. 그건 그 아니죠. 이사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 없습니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검증 질문 순서입니다.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군 의료원과 홍삼 한방타운 건설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군 재정을 어떻게 키워나갈 생각이십니까? 먼저 이명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막대한 하드웨어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랄지 사후 운영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이런 하드웨어 구축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저번 CBS 토론 때 송영선 후보께서는 재정도 자립도가 낮아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자치단체장, 부단체장의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내실 있는 살림살이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그 적자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주민 소득을 높이고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인구가 증가하도록 한다면 세수가 늘어 재정 자립도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네, 송영선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네, 말씀대로 하드웨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각지의 군립의료원이라든지 또는 홍삼 스파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생활의 그건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요. 홍삼 스파 흑자나고 있고요. 또 수영장 1년에 5만 5천 명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흑자가 1억 7천 정도 나고 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가 될 게는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면은 내려가는 거고 또 그걸 끌어오지 않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군정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잘못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토탈을 계산을 해서 읍면장이 쓰는 것까지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음 기회에도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양로 후보입니다. 예,
가급적 시설물 신규 건축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된 건축물 재점검해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군민에게 골고루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곳에 집중하겠습니다. 군수가 중요하다고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군민 참여 속에 공직자와 의회와 전문가 등과 함께 군수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진한 미래 진로를 명확히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셋째, 군수 한 번 더 하려는 욕심으로 군수 지적 올리는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주제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진안군은 마이산 벚꽃축제를 폐지한 이후에 진안 마이 건강축제를 군의 대표 축제로 발굴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영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안에는 홍삼축제, 원현장 잔디축제, 그리고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마을만들기축제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요.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없는 게 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산을 진안경제 활성화의 보물산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마이산의 벚꽃과 홍삼 그리고 꽃잔디를 묶어서 진안의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안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내고 그러나 지금 솔직히 아직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찝어낼 수는 없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반 동안 운영해봤지만 18명이 연구를 해내도 이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항로 후보입니다. 네,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 진안의 특색을 살리고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진안을 대표하는 것은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물과 생태 힐링을 테마로 하는 예를 들어 생명수 축제와 같은 대표성 있는 축제를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연중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첫째, 주민 주도 슬로시티, 슬로푸드 등 마을 공동체 사업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진안의 산과 계곡을 이용한 등산, 숲, 계곡축제와 같은 테마축제를 하겠습니다. 건강과 휴식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진안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축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명로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리 진안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 이웃 무주 반딧불 축제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 축제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안타까워하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시험장으로만 이용했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말한 블랙푸드를 가지고 블랙푸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할 것입니다. 진안의 이미지는 힐링 건강인데 최근 각광받는 검은색 먹거리는 진안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가공, 판매, 축제의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후보의 열띤 토론으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맺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이명로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누가 군수로 가장 적합한지, 누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누가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누가 진짜 진안을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진안 군수 선거는 부패 비리와 청렴, 양심의 대결입니다. 무소속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자 간 대결입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지난해 운명이 6월 4일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사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명로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명로가 진안을 바꾸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명로와 함께 진안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항로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7천만 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안군 예산 연 3천억, 4년이면 1조 2천억입니다. 유효득표 17,000명으로 나누면 한 표당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이항로라는 은행에 맡겨주십시오. 저 이항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저 이항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내려올 때를 생각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은 군민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신 군민을 잘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7천만 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음에는 송영선 후보 맺은 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진안 국민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희망제 접수를 잘 아시지요. 며칠 전 저는 진안군의 희망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 부족했지만 큰 과오 없이 성공적인 군정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건설 분야 중앙부처 인맥은 모 후보보다 떨어질지 모르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진실한 분들과 깊은 소통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나 공무원 인맥을 내세우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진실한 소통 인맥을 가지고 진안을 발전시킬 저 기호 4번 송영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이 후보들의 인물됨과 정책을 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진안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